이 암 환우분들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이 차갑다라는 겁니다. 암뿐 아니라 만성적으로 피로한 분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갑상선이 안 좋은 분들 모두 몸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몸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뭐가 좋을까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영양제 만드는 약사 리틀 약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온 동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몸의 온도가 일정해야 다양한 대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체온이 낮아진다면요, 각종 대사 활동이 줄어들면서 세포의 에너지 생성도 줄어들게 되고요, 면역 세포의 활동 역시도 줄어들게 됩니다. 체온 1도가 오르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암치료를 할 때 이 온열요법들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 동의보감을 포함한 여러 의학서적에서 수승화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운 기운을 위로, 따뜻한 기운을 아래로 보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피가 마른다, 이런 말들은요, 상체의 열을 하체로 보내지 못하고 화기가 역류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요, 특히 여성의 경우 복부 냉증으로 인해 자궁, 난소, 방광, 신장 여러 기능들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심할 경우는 불임이나 습관성 유산, 생리통, 요실금 등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게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지하수를 퍼올려 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을 잘 나오게 하려면 일단 땅이 깨끗해야 되고 지하수가 충분해야 되고 호수와 펌프도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이처럼 다양한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나오는 토양은 인간의 장이고요, 지하수는 혈액량이고 펌프는 심장의 기능, 호수는 혈관의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이 좀 따뜻해지려면요, 단순히 혈관뿐 아니라 위장, 혈액량, 심장기능, 혈관의 탄력성,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잘 생각해보면 몸이 차가운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소화가 된 후에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평소 위산이 적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면 각종 세균이나 독소,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장으로 가게 되겠죠. 당연히 대장도 영향을 받아서 이 점막에 느슨한 틈을 타서 혈관으로 나쁜 유해 물질이 유입되게 됩니다. 당연히 면역 반응 등이 과민해지고 염증 반응들이 증가되고 간은 부담되게 되고 이로 인해 피는 탁해지고 혈관을 굳게 만들면서 심장 기능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1순위는 식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양제로는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소화 효소라든지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정도를 챙겨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땅이 좋아도요, 지하수가 또 부족하면 물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이 말은 우리 몸에서 이 피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찬 분들은요,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혈액이 잘 만들어져야 세포의 산소 운반이라든지 영양소 공급,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햄철이라든지 페리침 같은 철분제들, 활성형 엽산, 비타민 B12 이런 영양소들을 잘 챙겨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땅이 좋고 지하수가 풍부한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물을 잘 끌어올리려면 펌프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몸의 펌프는 곧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성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큐텐은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증폭시키고요, 항산화 역할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코큐텐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심장인 거죠. 이 코큐텐이 강심제의 치료약으로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코엔자임 합성은 줄어드니까요, 평소에 이 코큐텐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호수의 탄력성이라든지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호수가 일부 막혀 있거나 탄력성이 떨어지면 물은 잘 안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압력에 의해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혈관에 염증이라든지 플라그를 잘 안 끼게 해줘야 되고요, 혈압관리라든지 당뇨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종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한 베리류들, 채소 과일도 좋고요,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불포화 지방순도 아주 좋습니다. 영양제로는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피크노제놀 이런 것도 잘 챙겨 드시면요, 혈관의 탄력성이라든지 혈행순환, 또 염증을 억제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방에는 두한종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뜨겁게 라는 뜻인데요. 이때는 먹는 것뿐 아니라 생활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5가지 요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하체가 차가운 사람은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을 통해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 손이 좀 차신 분들은요, 시간 날 때마다 양손을 쫙 펴고 후끈한 느낌을 들 때까지 이 손뼉을 치시면 됩니다. 또는 손을 막 비벼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가 많고 성격이 예민하면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장 기능을 돕고 위장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보이차 같은 것도 좋고요. 또 사지 말단부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대추차라든지 생강차를 하루 3잔 정도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한여름 에어컨을 하루 종일 쐬거나 추운 겨울 바깥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 이런 분들은 잠들기 전에 반신욕, 또 족욕,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에 약 20분 정도 몸을 담그고 있으면요, 이 상반신까지 따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집에 온열기가 있다. 이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 부위를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여성분들 자궁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생리통이라든지 수족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그래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요, 저희 상담 채널 리틀약사 네이버밴드 방문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